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용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형식이 특이합니다. 면담이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면담 수준으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여태까지 쟁점은 당대표가 대통령을 독대하느냐 아니냐, 여럿이 함께 만나느냐였어요. 독대라는 표현이 많이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불쾌하다는 반응도 여러 번 보여줬고요. 면담이라고 하고 또 여기 배석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상하 관계, 위아래가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당신이 나에게 뭔가 건의할 게 있다니까, 나에게 뭔가 말할 게 있다니까 내가 짬을 내서 잠깐 만나줄 수는 있다. 그러나 오후 4시 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묘한 시간이잖아요. 저녁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에서 끝내자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면담이라고 하든 독대라고 하든 또는 회담이라고 하든 만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만나긴 하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한동훈 당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고, 근데 정권 말기도 아니고 정권 아직 반환점도 돌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참 의외고요. 놀라운 행보라고 보입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만나서 회동을 할지, 자, 면담을 할지, 용산 용어대로 그냥 회동이라고 하지 않고 면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점이 김건희 여사가 날짜를 정해주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공교롭게도 월요일 오후 4시 반이면 월요일 오후 2시에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강혜경 씨가 출석을 하게 되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두 사람의 회동과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뭔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 묘하게 섞여 있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오후 4시 반을 정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슈를 분산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네. 월요일 날 2시부터 강혜경 씨가 법사위에 나와서 다양한 예를 들면 증언들을 하게 되면 그 증언 내용이 전체를 다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4시 반부터 계속 한동훈 당대표가 요구했던 독대가 어떤 형태로든지 면담 또는 차담의 형식으로 진행되게 되면 두 가지 이슈가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유권자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효과들을 발생시킬 것 같아서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무슨 뭐 김건희 씨가 소위 손이 없는 나를 잡았다 뭐 이런 설이 돌기도 합니다만 이번 어떤 4시 반의 차담은 소위 이슈를 분산시켜내고 어떤 형태로든지 당대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대강이라도 들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리스크를 덜려고 하는 거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측면은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상황입니다. 저도 한 말씀 보태면 당장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정부 여당, 특히 정부의 대응들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검찰은 뭐 뜻만 들이다가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혐의 없음 발표를 하죠. 선거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하나 나온 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참전한다는 것도 국정원발로 터뜨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가지고 있던 거.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져 있는데 택 일만 했다는 거예요. 날짜 고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롱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렇게 날짜 골라가지고 국민 여론을 이런 쪽으로 돌려볼까, 또 이슈는 또 다른 이슈로 덮는다는, 사실 뭐 19세기 버전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런 짓들을 윤석열 정부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당대표와 대통령의 만남도 이런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불기소 결정, 이것도 지금 막 이슈가 매일 터져서 정말로 쫓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자, 어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타이밍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든지 그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 그다음에 소위 법사위에서 대검에 대해서 소위 국정감사, 대검이 아니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바로 전날 이걸 발표를 하면서 저는 정면 돌파를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차일피일 밀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해낸다. 저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한 불기소, 그다음에 월요일 날 뭐 차담 또는 면담 형식을 통해서 전국을 대통령 주도로 좀 밀고 추 나가겠다라는 방식인 거지, 국민적인 요구 또는 한동훈 대표가 매번 얘기하고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적절한 대응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4시 반에 하면 길어봤자 1시간 반 또는 1시간 정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정확히 입장을 정리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받을래 말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거꾸로 뭐 한동훈 대표가 세게 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전 그렇다면 아마 쌍방이 부러지는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고개를 숙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용산의 면담이라는 단어 선택, 그리고 오후 4시 반이라는 시간. 자, 어떤 대화가 오갈지 결론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달려야 할 길이 정말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총알처럼 쏜살같이 저희들이 달려갈 텐데요. 지금 벌써 3,700명이 들어와서 저희들 실시간 생방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나리님, 천사님, 보서님 오셨습니다. 안진현님, 박종진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천지개벽님, 박수환님, 윈 티셔츠님, 그리고 라이언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102만 명 구독자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픽스 열심히 방송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러분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채널A와 관련해서 민주당과도 일정한 관련을 가진 것 아니냐, 또는 명태균 씨가 민주당에 임명장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이게 아니다 라면서 본인이 그 내용 다 공개해봐라 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채널A에서 공개했던 내용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채널A 보도 내용입니다. 단독인데요. 명태균 씨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채널A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명태균 씨는 채널A는 가짜뉴스 그만하라. 전 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계속 보도하는 채널A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또한 한 달이면 하야 탄핵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인터뷰 녹취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라 라고 이제 명태균 씨가 채널A를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 저희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명태균 씨에게 직접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준비됐으면 공개 좀 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 저 사촌이고 다 민주당이에요. 다 민주당이고 뭐 당연히 그쪽에서 다 컸는데 다 민주가 아니겠어요. 나는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뭐 시장도 그렇게 알고 저도 알고 저도 알고 다 그래갔어요. 왜냐?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임명장도 줬던데. 이야기하면 안 돼. 또 방송에 얘기하면 큰일 나고. 자, 저 얘기는 이제 인터뷰하는 중에 명태균 씨가 저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 임명장도 받았고 내 사촌들은 다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외연이 넓기 때문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다 친했다, 이제 이런 말로 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명태균 씨는 채널A 보도를 보고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명장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는 것인지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 말만 쫓아가면 말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2017년 대선 때 선대위 직능본부의 공정여론 활성화 특별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채널A가 보도하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보도한 내용,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활동했다는 걸 부인하는 거거든요.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하지 않았다는 건. 그러면서 다시 스픽스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원래 계열이 민주당 계열이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임명장도 받았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성립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자, 당원은 아니고 그러면은 임명장을 받았다 뭐 이럴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채널A 참 고생한다, 애쓴다. 아니, 갑작스럽게 이게 뭐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아시겠습니다. 대선 때요.
이 위원장, 부위원장 돌아다니는 그 종이만 해도 장난이 아니게 돌아다니고요. 이게 당원의 가입 여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원이 아니어도 임명받을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고, 근데 여기 대해서 또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난 당원도 아니야.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좀 서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채널A도 소위 애를 쓰면서 물을 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계속 이슈를 자기에게 불리한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로 계속 이동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핵심은 그거죠. 진짜 본인이 얘기했던 하야, 탄핵.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 하고 풀어봐. 그러면 하야와 탄핵을 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매우 중대한 내용을 그 안에 담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때 얘기했던 뉘앙스 자체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은 본인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하야 탄핵 인터뷰 채널A 빨리 트십시오. 이거 뭐 틀라고 얘기하는데 왜 안 틉니까? 틀어버리면 되지. 왜 안 듭니까? 틀어보면 이것이 하야 탄핵된다 안 된다 한 달만 기다려봐라 라고 했다는 것을 굳이 채널A가 또 숨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니 근데 일단 언론은 뭐 정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공기 아닙니까? 공적 기능을 수행해요. 물론 재미도 주겠지만.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언론을 흔히 3부가 아니라 4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언론을 통해서 약간 뭐랄까 국민을 농락한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슈를 이렇게 가져갔다 저렇게 가져갔다 하고 또 채널A 입장에서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한 달 내에 정권이 끝날지도 모르는 빅 이슈 앞에서 아무런 반발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도 사실은 섞여 있어. 그다음에 땡땡땡 시장이라는 분이 아마 민주당 계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타기를. 본인이 하고 있고. 그럼 명태균 씨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잡다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 목적을 위해서만 나가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면 언론도 명태균 씨에 의해서 동원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도 사실 굉장히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현안도 시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지러운 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건 명태균 씨가 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많이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채널A도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내용 다 공개해서 실체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좀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김종인 당시 중앙선대위원장이었습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까? 선거운동을 한참 하고 있다가 결별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사 있으면은 자료 먼저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결별선언을 하게 되는 상황이 그 당시에 이제 기사로 나왔습니다. 자, 뭐 때문에 이 두 분이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사태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게 김종 박사님 보십시오. 2022년 1월 5일입니다. 이때 이제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라고 하고 전격적으로 결별을 합니다. 자, 대선을 한 달 10일 정도 앞두고 저런 일이 벌어졌죠. 대선이 1월 5일이니까 두 달이죠. 3월에 3월 9일 날 대선이었으니까 2개월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이 사라져버렸다. 그때 굉장히 우리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선에서 질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매우 궁금해했는데요. 저희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많이 무능하셔서 중간에 정리를 해서 한번 청산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3일 동안 우리 김정일 위원장 뭐 때문에 싸운 줄 알아? 2년짜리 개헌 대통령 되라. 그러면 네 가족 문제하고 싹 다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다. 됐어요. 자, 이제 이 내용은 충격적인데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듣기로 하고 김정 박사 이제 정치학 전공하셨으니까 저 내용 어떤 걸로 이제 읽힙니까?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2년짜리 대통령이라고 하면 2022년도 5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아마 2024년도 총선까지만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만 정리를 해라. 근데 정리를 하란 이유가
어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 구도나 권력 구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온 게 그겁니다. 네 가족 문제하고 싹 다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다라는 얘기는 사법 리스크를 우려해서 사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2년짜리 대통령을 통해서 개헌을 추진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전 제가 볼 때 이게 앞뒤말이 좀 안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제왕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주장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새롭게 바꾸는 뭐 내각제이거나 아니면 뭐 분권형 대통령제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의 욕심을 투사하기 위해서 소위 이 윤석열 부부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거 제가 볼 때 매우 개인적인 서로의 이해관계들을 가지고 개헌을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이거 충격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지? 저는 당시를 기억하시는 구독자님들 많으실 텐데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이 당 저 당을 다니면서 직업이 비대위원장일까 싶을 정도로 선거 때마다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김종인 전 의원,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 뭐 이런 분이 윤석열 캠프에 결합했다는 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사실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2달 놔두고 결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얼마 전에 중앙일보 칼럼에도 김건희 씨 소위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풀어갔던 칼럼이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대통령 부부,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둔 사람 부부를 만났을 때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한테 했다는 얘기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시나리오가 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건 뭐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수사를 잘 알고 범죄가 뭔지 아는 사람들 부부니까 자기들의 리스크가 뭔지 알 거예요.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불거졌지만 주가 조작을 도이치모터스만 했을까요? 다른 건 안 했을까요? 2013년에 민정수석실에서 확보했다는 그 내사, 입건전 조사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있으면서, 검사로 있으면서 또 검찰총장이니까 여러 사건들을 막고 무마시켰지만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감옥에 가야 될 운명이라는 걸 윤석열 부부가 제일 잘 아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걸 윤석열 부부만이 아는 게 아니라 당시 이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치르는 캠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게 한 축입니다. 다른 한 축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또 내각제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새로운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약점이 많은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하자. 2년만 하면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죄송합니다. 그만두면서 개헌을 하면 그래도 감옥엔 안 갈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들이 제출되고 있었는데 2년 전이라고 다를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 얘기를 증언할 수 있다는 건 당시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이를테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석열 부부와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위 판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저는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대선에서 정권 교체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 약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야, 이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대선과 총선을 앞으로는 같이 줄여서 자, 중임제로 가자. 이제 이런 논의가 한참 있을 때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일 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싸웠겠느냐. 자, 이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은 이미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그리고 명태균 씨 3자가 어떻게 하면은 정권 교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우고 그 여론조사가 언제부터 되느냐? 머니투데이에 2021년 4월 18일부터 시작되면 실제 3월 말부터 출발하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하는 7월 31일이죠. 그러면 그 전에 뭔가 판을 짜놓은 데서 그냥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만든 판에 올라탄 사람이니까 무슨 너가 주인 행사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점을 보면 충분히 이 내용은 내부에서 논쟁 또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토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 그 녹취 내용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많은 무능하셔서 중간에 정리를 해서 한번 청산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3일 동안 우리 김정일 위원장 못담 싸운 줄 알아 2년짜리 개헌 대통령 되라. 그러면 네 가족 문제하고 싹 다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다. 됐어요. 전 다시 들어도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게 이런 네.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지방선거가 열렸어요. 근데 경기도, 그 다음에 호남, 제주 빼놓고 싹쓸이를 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경기에서도 어려운 지역을 되게 이겼어요. 왜 그랬냐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한 달 만에 열린 선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5년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2년 만에 그만둔다는 건 일종의 정치적 희생이고, 이런 정치적 희생은 누구도 보여준 적이 없었잖아요. 이를테면 전두환 씨가 쿠데타 이후에 자기는 7년만 하고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거야 라고 뭐 농짓거리도 아니고 국민 우롱도 아니고 한 말을 하고 그걸 실천했다고 단임을 실천한 대통령이라고 자랑하는 거 말고 실제로 임기를 단축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만에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그 전에 개헌을 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상당히 혁신적인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네. 국민 여론이 그를 보호하게 되고 사법 리스크로부터도 안전해질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김종인 씨가 봤던 그런 면인 것 같은데 그때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당시 국회 지형은 뭐냐면 여소야대였거든요. 만약 집권을 한다면 민주당이 그때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의석이 적지만 절대 다수가 야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를 하기 어려운 국면인데 국회 지형도 바꾸고, 그 다음에 새로운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 자기의 일종의 로망도 성취하고 하니까 뭐 이 사람 자기 지분이 없고,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없고 자기들이 만든 판에 얹혀놓은 일종의 역할극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되다 보니까 뭐 판을 깨고 나온 거라고 보는 건 뭐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정도 나왔으면 뭐 당사자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뭐 지금까지 명태균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거의 다 반박하다가 오늘 한국경제 또 단독 보도를 보면 뭐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네, 명태균 말이 오히려 맞네,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 저 정도 되면 이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랜 꿈이에요.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 제2든 아니면 내각 제2든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치를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 같은 경우는 저희 국회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판을 만들면 그 판에서 본인이 정치적인 상수가 될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안들을 하면서 소위 김종인 개인의 욕심과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투사를 시켜서 소위 자기의 말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입장, 그 당시 후보 입장, 야, 나보고 2년짜리 하라는 얘기야? 그게 말이 돼? 이런 싸움이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자기가 용단을 내려서 소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판이 아니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 그렇다면 충분히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2년 어떤 그 개헌 대통령을 3일을 두고 싸웠다라고 하는 측면은 일정한 개연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일단 하나는 왜 결별했느냐? 선거를 2달 앞두고 결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결별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 하나랑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제기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해야죠. 본인은 맨날 자기 말은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기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에게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 파격적으로 이 안을 받아들이고 2년짜리 대통령으로 하고 실제 개헌까지 이루었다. 그리고 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국정농단 사태가 구조적으로 안 생겼을 수도 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에 이거 수용했을 턱이 없다. 받았을 리가 없다. 그렇죠. 제가 볼 때 헤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총장 했을 때 많은 얘기 듣지 않습니까? 보고서 갖고 오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리 탁하니 올려놓고 너 그거 이런 얘기를 한다는 식이거나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아마 헤어진 이유는 저는 이런 개헌 논쟁이라기보다는 소위 김종인 전 위원장의 태도 문제,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더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정도 제가 볼 때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4월 만에 끝난 것 같고요. 저는 뭐 만약 받아들였다면 정말 사뭇 다른 판이 됐겠죠. 왜냐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관료들도 지금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움직이긴 어려웠을 것 같고 국방부 장관, 뭐 감사원 사무총장, 지금 상임이사죠. 상임위원이죠. 이런 사람들의 행태는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국민적 스트레스도 적었을 것 같고. 그러나 김 박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갈 확률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게 그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요. 자기가 표를 얻는 입장에서 저 2년짜리 대통령만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저기 보수 진영의 선거운동으로 의미 있는 선거운동일까? 2년짜리를 하고 나서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2년 후에 지금 내가 결정했으니까 2년 후에는 국민의힘을 찍어줄 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제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 엄청 분열했을걸요? 그거 가지고 야 어떻게 2년짜리밖에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지금 노욕?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민주당이 개헌에 응했을까도 또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정권을 놓칠 테니까 자기가 민주당에도 연도 많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상당히 데려와서 개헌에 동참시킬 수 있다라고 그냥 기계적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나 한국 정치가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다라고 여겼던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뜨겁게 이제 달궈지고 있는데요. 창원 산단과 관련된 명태균의 기획 어제 보도해드렸고 잠시 후에 그 영상 이제 띄워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사진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 산단과 관련돼서 2023년 3월 15일 창원 국가산단 결정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4월 중순 이전에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보받은 사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제보를 받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취재를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창원산단 결정된 이후에 명태균 씨와 그리고 보좌진 김영선 의원 조금 이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이 함께 제주도에 가서 창원산단 결정을 축하하는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저 자리에 왜 정치인, 사업가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종의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함께 모였을까, 건배를 할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축하연을 열자라고 이제 행사를 한 것인데요. 김영선 의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 남성분들이 다 있고 여성이 보이지 않죠? 이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저희들이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보이고 옆에 있는 모자 쓴 분이 있죠. 그 옆에 약간 여성으로 보이는 한 분이 계시죠. 김영선 의원입니다. 그러네요. 김영선 의원이고요. 다시 이제 큰 사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저 자리에서 보통 저렇게 자중이 모이면 중심은 어디입니까? 가운데가 중심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명태균 앞에 있는 분은 국회의원의 전직 국회의원의 사촌 동생인데요. 그분이 있고 보좌진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축하연을 벌였습니다. 자, 저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기획했고 어떤 과정에서 창원국가산단이 결정되었고 그것 때문에 충청도에 있는 한 지역은 패배의 쓴맛을 보았는데요. 저희들이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텐데 뉴스타파에서 자, 창원산단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내용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 네. 그 두 사람 원희룡 장관하고 나온 거 있죠? 네. 그건 좀 확대를 해야지. 땡겨가지고. 네, 너무 알겠습니다. 작잖아. 네네. 사람이 안 보이잖아.
두 사람이 말하는 현수막이란 놀랍게도 다음날 대통령이 발표할 창원시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한 홍보를 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일일이 보도자료 문구를 불러줍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이라는 말을 넣고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그 방위산업 원자력 국가산단 2.0 후보지 선정 태거.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 창원시 원팀 되어 1군 갑진 성과물 해놓고. 이렇게 명 씨는 윤 대통령이 산단 최종 후보지를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강 씨에게 세부적인 문구를 일일이 불러주며 첨삭까지 지시했고 창원시가 국가산단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담은 김영선 의원의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겁니다. 자, 이제 저 내용을 보면 결국 산단 발표 전에 이미 명태균은 알고 있었고 현수막도 준비하고 보도자료 이렇게 하라고 했죠. 자, 창원 산단과 관련된 내용은 MBC에서 그 이전에 또 보도를 했던 게 있었는데 경남 MBC인데요. 자, 이 내용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원시도 북면을 중심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포함해 약 340만 제곱미터가 새로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정부의 발표보다 44일 앞선 지난해 1월 31일 명태균 씨와 함께 일해온 A씨가 SNS에 유포한 국가산단 관련 정보입니다. 4개항 가운데 북면 동읍 후보지 예정, 대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은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협의했고 명 씨도 대부분 회의에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의원님께 설명한 거죠. 옆에 그 동사 민태균 본부장이 있었는데 같이 앉아서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하죠. 말이 좀 약간 세게 하는 편이죠. 지난 말을 좀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저걸 봤는데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사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제보로 받았던 사진, 저렇게 의혹이 많았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창원산단, 국가산단 결정되고 나서 제주도에서 저 많은 인원들이 축하 파티를 열었고 정치인, 명태균,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저걸 이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그 전에 예. 와 스픽스가 제보를 받은 거잖아요. 예. 대단하네. 우리 구독자들께서도 그런 말씀 막 체리 따봉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 예. 그 다른 제보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사실 명태균 씨가 뭐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김영선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런 사진이 있으면 스픽스로 보내주시면 확인 취재해가지고 정말 요긴하게 제대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만이 아니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 자리에서의 주비는 명태균 씨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을 가리고 안 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리에서 리더, 자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 명태균 씨고 김영선 씨는 그 옆에 저쪽 구석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창원에서 명태균 씨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씁쓸합니다. 자, 이제 뭐 정말로 경쟁을 공정하게 해서 뭔가를 획득했으면 뭐 저런 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사전에 기획해서 지정이 되고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게 이제 투자를 했다, 투기를 했다. 지금 기자들이 수십 명이 내려가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등기부등본 떼본다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창원시 동읍, 창원시 북면 이 지역에 발표 이전 6개월 전 또는 1년 전부터 누가 이 땅을 매입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정치권 관계자 연결선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제가 볼 때 저길 하나 먼저 틀어야 되는데요. 스픽스가 최초로 녹취 깐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창원산단 내가 기획했어. 예. 명태균 씨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기획을 해서 소위 기획을 해서 그 기획이 실현이 되려면 압력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본인이 국토부에 직접 압력을 넣지는 않았을 거니까 대통령실을 통해서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압력이 국토부로 갔을 것이고 국토부에서 소위 충청도 지역을 제끼고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월 15일 날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이 사진에 의하면 4월 중순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사업자들이 여기서 이걸 모여가지고 3월 15일 날 결정된 사안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소위 전체적인 윤곽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업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축하를 한다? 자, 3월 15일 이후에 이제 저 축하 그러니까요. 파티가 4월 전후에 했죠. 그러니까 예. 4월이니까요. 예. 한 달도 안 되는, 거의 한 달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같이 모여서 저게 축하할 정도라면 그 이전부터 충분히 저기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알았을 수 있었다고 저희들은 유추 추정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딱 정중앙에 명태균 씨, 저희 본인이 스스로 했던 기획자가 자,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달성이 됐어. 너희들 나 때문에 아마 앞으로 많은 이득을 볼 거라고
건배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면 이상한가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저기에는 지금도 이제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원수지간이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잘 보이지 않도록 약간 연출한 사진 같은데 제가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지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실제로 명태균 씨가 저 행사가 있고 난 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네. 자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진이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요. 그걸 보고 갖고 있던 분이 오늘 스픽스에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여기에 투자하면 엄청 돈을 벌 것이다라고 정보를 얻고 실행하지 않았고 또 일부는 실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창원 동업과 북면에 투자한 사람들은 성공을 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창원시 대산면이라는 곳도 국가산단으로 편입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지역에 투자한 사람들은 망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원성이 대단한데도 성공했다고 자축하면서 저기에 모여서 축하연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누군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태균 씨는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거를 만들어낼 정도의 파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중요한 건 그럼으로써 내 주변에 있으면 나랑 같이 하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지역사회에서는 뭐 그 창원, 의창구 뭐 이런 지역 또 창원 전체여도 상관없습니다만 사실 저런 걸 페이스북에 쓰면 사람들 얼굴 면면들이 다 확인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메시지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일부러 자기 SNS에 공개했다는 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기 자랑이죠. 과시하기 위한 거라고 보입니다. 자, 창원시청 공무원이 직접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 가서 명태균 씨와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도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 꼴불견이다. 정말로 꼴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이전의 이미 기획된 또 목적을 가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취재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1조 몇천억 되는 국가산단 사업을 하면 첫 번째 토목공사 누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거 있죠. 두 번째 토목 있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 사진에 나왔던 사람들이 뭔가 큰 이익을 보겠다 마음을 먹고 똘똘 뭉쳐서 자, 용산의 힘을 빌어서 명태균의 힘을 빌어서 저 사업을 성공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익을 얼마나 받는지는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사진은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김영선 의원이 저렇게 구석진 자리에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위치였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 여러분들도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왜 페이스북에 자랑을 하려고 올렸던 사진을 내렸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사진을 내렸을 때는 저게 무엇인가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다가 글 올린 사진을 갖다가 굳이 그것도 지금으로 따지면 1년 전쯤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이 넘었죠? 1년 반 전. 1년 반이 됐는데 그걸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 내린 사람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다.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얘기했던 녹취 내용 본인이 기획했는데 기획해서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 축하하는 자리에 사진을 내렸다면 여기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위법적,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렇다면 명태균 씨는 왜 사진을 내렸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이분과 관련해서. 자, 2023년도에 저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보궐선거 끝나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국가산단 발표가 났으니까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는 김영선 의원이 창원의창에서 육선고지에 무난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깨지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니까 그때 이익을 보기로 했던 사람, 뭔가 해주기로 했던 사람, 불만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나니까 모두 쏟아내면서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요. 이게 국가산업단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대표께서는 용산의 힘을 빌려서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주가 조작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선의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머니를 챙겼던 일을 반복했던 사람이 국가 권력도 장악하고 있는데 산단 사업을 그냥 여태 선거 도와줬던 사람들 니들만 알아서 잘 해먹어라 하고 남 좋은 일만 시켰을까 하는 의문도 생겨요. 그렇다면 김영선 씨가 당연히 그 창원에서 다시 출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기매로 돌린다든지 하는 문제도 그렇게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하나하나의 문제가 다 뭐 이거 취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뭐 용산에서 힘을 썼다, 김건희 여사가 나섰다라는 이야기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다. 다만 이 부분은 의혹의 제기 수준이니 뭐 녹취가 나오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말씀은 미리 드리지만 그런 정황적 상황들을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지금 현재 모든 언론을 상대로 단독 인터뷰를 하고 언론사마다 기사를 쓰는 게 예외 없이 특종, 단독 기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언론 접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급해서 그렇느냐 아니면 홀로 전투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반대쪽에서는 오늘 들어왔던 제보도 있지만 강희경 씨가 내일 모레 국회에서 국정감사 정인으로 나가서 뭔가 얘기를 할 것이고 또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김땡땡 소장도 곧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는지 밝히겠다고 하는 마당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왜 명태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건드리지 말라고가 가장 주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계경 씨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만약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수사가 될 텐데 수사가 될 때 내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한 건 저쪽이야.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 저쪽이 범죄자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폭탄 돌리기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 판은 명태균 씨가 바라는 판은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윤석열 검찰에게 정확히 이야기하는 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아주 정교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오면 뭐 또 한마디 해주고 전화하면 뭐 한마디 해주고 이런 건데요. 이게요 흐름이 있고 전체 판이 있으니까 명태균 씨가 원하는 판은 있는 거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봐야 될 판은 또 별개의 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번 명태균 사태의 핵심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하고 상관없이 개발 사업이 몇몇 사람들이 농간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유권자로서의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다. 또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조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형 이벤트가 진행될 때마다 국민의 뜻과 관계없는 조작질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게 전 중요한 성과인 것 같고요. 이거는 전부 하나같이 다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다퉈야 한다고 봅니다. 자, 채널A 단독 보도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첫 TV 토론 전에 새벽에 전화를 직접 했다. 그리고 취조 많이 해보셨는데 취조하고 수사를 간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누가 거짓말하고 참말을 하고 내 편인지 너 편인지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들어갈 때 내 얘기했지 하의원 하나 해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태경 측에 연락해서 미리 기획했다. 윤석열 대통령 첫 TV 토론. 자, MBC 단독 보도하고 있고요. 오늘 또 단독 보도는 김종인, 명태균, 오세훈 후원자 별장서 만났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 전 위원장은 명 씨와의 통화 이후 별장을 방문했고 김 씨와 함께 10분가량 머물렀다. 동석한 별장 주인 김 씨는 자, 우리 집에 차 한잔 했다. 자, 이러면서 결국 서울시장 경선 이전에 서울시장 선출 이전에 명태균 씨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그 뒤에 만났다는 저런 사진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2021년 4월 25일이죠. 4월 7일 날 서울시장 선거가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제주 휴가 중 그리고 저 제주 휴가 중이라는 저 공간이 조금 전에 거론됐던 김 씨
별장입니다. 그 김 씨라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특별한 관계, 뭐 굉장히 친밀한 네. 후원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 후원이라는 것이 금전적 후원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김 회장님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나왔던 우리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씨가 2023년 4월 전후에 저 자리에 가서 회식을 했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회장이 함께 동석했다. 이 사실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인맥이나 그리고 지금 활동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전방위다. 김종인 위원장도 불러서 김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의 별장도 같이 가고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앞에서 울었다고 하니까 4번 울었다고 그랬죠. 뭐 울었다고 했는데 운 건 아니고 뭐 질질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오세훈 시장도 격앙돼 있다고 하고요. 또 저기서 나오고 있는 저 김 회장이라는 분도 명태균 씨가 이렇게 사람을 난돌질 한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명의 활동 범위는 얼마만큼이냐 또 얼마나 많은 말을 해왔길래 이렇게 분란이 생기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명태균 씨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소위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되는 얘기야? 혁명당한 얘기를 하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얘기를 하면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맨 처음에 이제 김재원 최고가 한마디 했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깨갱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기가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문자 보내면서 밖에 묶인 개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내용물은 실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좀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저는 뒤에서 지금 용산과 딜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분과 관련해서. 이유가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친오빠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골탕 먹이는 거야 라고 명태균 씨가 맨 처음에는 그 오빠가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조금 있다가는 골탕 먹인 거야 친오빠야 라고 얘기했다가 계속 격가지인 김종인 씨 이런 내용들이 막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슈를 그쪽 다른 데로 지금 보내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소위 용산 또는 대통령 내외와 어떤 형태든지 딜을 하면서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뉴스가 이상한 대로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그렇죠. 보게 되면 핵심적 내용은 소위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로 대통령 내외가 소위 정치 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 아니냐,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니냐. 근데 이런 논리가 지금 다 이런 논쟁은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 그렇다면 모종에 또 전화도 왔다는 얘기를 명태균 씨가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용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고요. 네. 중심의 중심은 누구냐? 김건희 여사다.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는 팩트를 절대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 아니 시작 자체가 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이 시작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전 서글픈 게 명태균 씨와 연루됐던 정치인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있고 이준석 대표, 뭐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5선을 자랑하는 김영선 전 의원까지 뭐 김재원 뭐 이런 사람들, 하태경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근데 번번이 다 나가 떨어져요. 난 모른다. 나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안철수 씨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라디오 나와가지고 나는 명태균은 모르고 앞에 두 글자 명태는 알아요. 이렇게 장난쳤다가 그냥 꼬리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들, 그죠? 또 대통령 꿈을 꾸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유력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거강꾼인지 정말 선거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말 몇 마디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정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야, 이거야말로 뭐 전체 정치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사람들, 그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자, 중심은 김건희 여사다. 검찰이 수사를 할지 말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유권자 63% 정도가 특별검사 도입을 해야 한다 찬성하고 있고요. 제발 김건희 여사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보수 유권자들도 60%를 넘어선다는 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건희 여사 쪽으로 다 몰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거칠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야, 이 정도 가면 정말로 강하게 선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수사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합니다. 한 대표는 쫄지 말고 칼을 빼십시오.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 탄핵한다. 그리고 개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듣기가 참 불편한 단어인데 개라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아, 근데 검찰은 지금 개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계속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가 소위 권력의 사냥개처럼 어떤 권력이 어디를 지시하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사냥감을 물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검찰이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지금 무죄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명품백을 받았더니 선물이니까 무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진술을 매우 신뢰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데 어떻게 이거 갖다가 처벌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사병화됐다. 그러니까 검찰은 국가의 국민의 어떤 요구들을 반영하는 수사 집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 실질적 권한도 없는 대통령의 부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사냥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적어도 검찰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탄핵이다. 검찰총장,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과 함께 더블 세트로 갔다 올려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완강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검찰을 개라고 지칭할 정도로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연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짖으라면 짖는다라는 얘기를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반복했어요. 대표적인 게 김영삼 정권 때 5.18 그다음에 12.12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법리라고 개발해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해야 될 때 되니까 또 앞장서서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가기관의 일탈을 많이 봅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 마포대교 교통 통제 안 했고 교통을 관리했다고 그래요. 정말 말장난이에요. 그런데 경찰 보고 군 보고 국세청, 관세청, 감사원도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김민석 최고가 잘못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지난 30년 동안 검사들이 개처럼 굴었고 스스로 자기는 개 같은 존재였다라는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확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단단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국회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자, 희망의 나라 민국님께서는 사회자님 개라고 하면 안 되나요? 트루님 개가 맞잖아 이렇게 주셨고요. 또 저한테 질타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개보다 더 못한 검찰을 개라고 한다고 왜 심한 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회자님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그냥 범죄 공동체일 뿐이다. 국정농단이 핵심이다. 마음 하나님.
그리고 재밌소님께서는요, 개보다 못합니다. 이런 것까지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사되지 않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듣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우리는 진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까 해서 걱정에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제보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스픽서 제보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장이 있으면 받아내겠습니다. 오늘도 한 분께서는 자신의 주장을 꼭 스픽서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길래 정말 인터뷰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응원해 주고 계시고 지금은 제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 우리가 잊고 있는 또는 잊지 못하고 있는 이어가지 못하는 정말로 그 퍼즐의 한 면을 여러분들 제보의 말씀, 제보의 사진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희경 씨한테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강희경 씨가 조금 전에 아마도 공익제보자 강희경 씨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는 못 보여드리지만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명태균 씨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저거 짜깁기하고 일부러 통화 녹취해서 불리한 것만 공개한다라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명태균 씨가 아니면 아마도 유튜브 채널 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강혜경 씨가 글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고의로 녹음 눌러서 녹음한 적 없고 혼자 일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통화하다 놓치는 부분들 너무 많아서 그리고 너 나한테 자꾸 얘기를 번복해서 너 나한테 자꾸 얘기를 번복해서 이 말은 명태균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 나한테 자꾸 얘기를 번복해서 자동 녹음 활성화 해놨다. 안아. 난 딱 너네 둘이야. 딱 너네 둘이야. 이 말은 이제 김영선, 명태균 이 두 사람을 지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른 사람들 피해주기 싫거든. 정말 자꾸 거짓말 하지 마라. 한심하다. 우리 꼭 21일에 만나자. 기다릴게 라고 했습니다. 21일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 국감장에 강희경 씨는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함께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공개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는 그 얘기, 그 주장. 명태균 대표, 제가 이번 일요일 날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놨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 그렇게 명태균 대표가 주장했던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리고 그리고 애국자로서 하겠다고 한 그 약속 지켜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명태균의 입과 그 안에 숨어있는 진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태균 씨 협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21일 날 강혜경 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모두가 다 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위증일 걸 알면 현장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강혜경 씨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한테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밖에서 앉아 있으면서 소위 그동안 그렇게 얼마나 일을 힘들게 시키고 번복을 많이 했으면 그것 때문에 시정을 하기 위해서 자동 응답, 자동 녹음을 했다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21일 날 나오세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자기 아래에서 일하던 분들 협박하지 마시고 직접 나와서 본인이 꺼리낌이 없다면 본인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밝히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명태균 씨가 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요. 야, 정말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제보를 해주시는 역량이 뛰어나고 출중합니다. 이런 지금 제보가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임명장 받았던 것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자, 이런 의견도 와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하지만 명태균 씨 거짓말 시키지 말고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혀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